국내 2위 음식 배달 업체인 요기요. 요기요가 인공지능을 내세워서 배달 기사들이 잠깐 화장실도 가지 못하도록 과도한 근무 경쟁을 붙이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죠. 이번엔 교통사고를 당한 배달 기사가 사고 처리를 위해 휴식 시간을 썼는데 이마저도 바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착취나 다름없는 요기요의 행태, 그리고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을 김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기요 기사인 K씨는 11일 전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차에 치였습니다. K씨는 발목을 다쳤지만 바로 배달에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쉬었다가 등급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였는데 요기요는 사고 때문에 쉰 거니 그럴 일 없다며 이틀간 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계속 물어봤어요. 없다고 확고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저는 집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생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2등급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하지만 쉬고 나온 K씨의 등급은 바로 2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요기요에선 인공지능 AI가 배달 기사들의 근무 평점을 매겨 등급을 부여하는데 2등급으로 떨어지면 일감을 잡기 힘들어 월 수입이 수백만 원씩 줄어들기도 합니다. K씨가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왜 등급을 떨어뜨렸냐고 항의하자 요기요는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아니 거절도 안 했고 100%까지 유지했고 2등급이 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판단의 기준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저희도. 지난 3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기사 J씨도 마찬가지. 요기요가 사고 수습을 위해 쉬어도 된다고 해 쉬고 나왔더니 등급이 2등급으로 그리고 다시 4등급으로 떨어졌고 J씨는 결국 벌이가 끊겨 배달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서버 자체가 독일 거다. AI가 하는 거라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항의해봤자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는 모른다거든요. 기사들이 교통사고를 당해도 잠시만 쉬고 바로 나와 배달을 소화하는데 왜 등급을 떨어뜨리냐고 문의하자 요기요는 인공지능이 판단한 등급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그 기준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 일주일에 딱 6분 화장실을 가느라 쉰 것만으로도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사들이 용변도 참고 일한다는 MBC 보도에 대해 요기요는 AI의 판단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되풀이할 뿐 아무런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저 모습이 처참한 겁니다.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콜이 또 들어와가지고 화장실을 진짜 엄청나게 배가 아프고 그래도 참고 할 때. 하지만 AI의 판단이라 어쩔 수 없다는 요기요는 MBC가 K씨를 취재하기 시작하자 K씨를 다시 1등급으로 올려줬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아요? 원래는 저희가 배치번호 변경을 하지 않는데 변경으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자영업자 성격인 배달 기사들을 등급으로 옥죄어 숨 돌릴 틈도 없이 일하도록 만드는 요기요. 요기요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늘 내세우는 건 AI지만 이런 행태는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선 기업들이 쉬쉬해온 AI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법이 만들어졌고 미국에선 바이든 정부 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2달 전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해 회사 측이 영업상 비밀이라고 주장해 인정될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해나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지독하고 치열하게 스스로 쥐어짜도록 만드는 기제인데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없고 그것이 공정한지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요기요는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배달기사들의 고충을 파악한 뒤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의류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네온 사인이 상징하는 길 위의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가게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유행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있는 변화, 먼저 얼마나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노경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밀리오레, 두산타워, 그리고 APM. 1990년대 말 백화점보다 큰 건물들이 잇따라 동대문에 들어서면서 의류 시장의 성지가 됐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가장 사람들이 많던 주말 새벽에도 가게들은 텅 비었습니다. 가게 수십 곳에 임대문이, 전단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나마 옷이 진열돼 있는 가게들도 장사를 중단한 지 오래입니다. 월급이 안 나니까 직원을 못 쓰니까 이런 데 처음 비요 언니. 그리고 여기 언니 20년 만에 이렇게 비는 게 처음이에요 언니. 이런 자리 한 번도 빈 적이 없거든요. 코로나19로 손님들 발길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의류 시장의 중심이 이제 급격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이 이제 많이 죽었어요. 뭐 별 방법을 다 쓰더라고요. 아예 그냥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해보자. 텅 빈 가게들에는 손님 대신 스마트폰을 들고 실시간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방송으로 옷을 소개하고 직접 입어보고 옷을 팝니다. 중국인들도 많습니다. 인플루언서를 뜻하는 왕흥들이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옷을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줄줄이 의류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무신사에 이어 지그재그, 에이블리, 브랜디 같은 의류 플랫폼 앱들입니다. 4,000개가 넘는 옷가게들이 스마트폰 앱에 입점해 있습니다. 이들의 무기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입니다. 취향에 맞는 옷들을 척척 골라 추천해 줍니다. 상의랑 하의 다 에이블리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알고리즘 체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샀던 아니면은 즐겨찾기를 해놓은 상점에 바탕을 해서 추천 상품이 목록이 쭉 뜨거든요. 저의 취향이나 패션을 분석을 해줘가지고 주요 고객들은 MZ세대라고 부르는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층입니다. 또래들 가운데 의류 플랫폼 앱 하나 안 쓰는 친구가 없을 정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친구들 쓰는 거 보고 따라서 썼던 것 같아요. 쇼핑몰 여러 개가 한 곳에 모아져 있으니까 한 번에 알아보기도 편하고. 이 의류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옷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에 진출한 무신사의 지난해 거래액은 1조 2천억 원. 그 뒤를 지그재그와 에이블리, W컨셉, 브랜디가 잇고 있습니다. 5개를 합하면 거래 규모는 3조 원입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지그재그는 카카오가 1조 원에 인수했고 W컨셉은 신세계가 2,7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네이버도 브랜디에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오프라인 옷가게들이 몰락하는 사이 그 자리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자본력으로 무장한 플랫폼들이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집합금지를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의 업주와 손님이 50명 넘게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단골 손님만 예약을 받아서 은밀히 영업을 해왔지만 꼬리가 길어지면서 결국 합동 단속에 걸린 겁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지하. 경찰과 구청, 소방당국 합동 단속반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불이 꺼진 복도. 그러나 객실을 열어보니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한 방에는 10명이 넘는 손님과 종업원이 모여 있고 테이블 위엔 술잔과 각종 술병, 안주들이 널려 있습니다. 술에 취한 한 남성 손님은 욕설을 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들어가 계세요. 확인해 드릴 테니까. 급기야 유리잔을 깨고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경찰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힘 쓰지 마시고. 이 업소는 이달 초 한 번 단속되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몰래 영업을 강행해왔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계단을 조금만 내려오면 어젯밤 적발된 유흥주점이 나오는데요. 강제로 문을 개방해서 이렇게 문고리가 다 뜯겨 있습니다. 대로변 건물 지하에 있는 이 가게가 계속 영업 중이란 걸 주변에서는 몰랐습니다. 여기 혹시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항상 닫혀있던데. 그건 나는 안 연 줄 알았는데.
업소는 비밀 작전하듯 손님을 받았습니다. 예약된 단골 손님만 받았고 건물 밖에서 만난 손님을 직접 차에 태워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감시를 피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잠복에 나서 손님이 출입하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53명의 손님과 종업원들을 구청에 넘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성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구청은 가게를 불법 운영한 사장인 60대 남성 이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어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야당이 후보자 3명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은 장관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모두 새 지도부를 꾸린 이후 전국에 주도권을 둔 첫 번째 대결인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낙마 1순위로 꼽는 대상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논문 내조 의혹 등을 두고 청문회 시작부터 이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불명예를 떠안지 말고 스스로 그치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만 민주당은 가족 동반은 관행이고 비용도 사비로 충당했는데 무슨 결격 사유냐며 야당의 부적격 논리가 빈약하다고 맞서 있습니다. 초청장에 가족 동반해도 됩니다. 이런 식의 문구를 달아서 오게 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일반적인 학계의 관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임 후보자 외에도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도자기 대량 반입 의혹이 제기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세종시 아파트 시세 차익 논란이 제기된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 대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후보자를 낸 청와대와 민주당이 더 문제다. 지난 재보선 결과를 잊은 듯하다며 공세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장관직 수행과는 무관한 의혹들이라며 국민의힘의 결정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해 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재보선 이후 지도부를 새로 출범시킨 여야가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격돌한 만큼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여당과 재보선 승기를 이어가려는 야당이 후보자 낙마 여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양상입니다. 국회는 내일 상임위원회별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후보자 3명은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